김용빈의 5분의 마법은 서울대병원 무대에서 펼쳐졌다. 진행자 김명준마저 눈물 흘리게 했던 그날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다. 서울 한복판, 유리와 흰색 타일이 반짝이던 병원 복도는 그날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서울대 병원 대강당 앞,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팻말이 붙은 복도 뒤편으로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숨을 고르듯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복 위에 땀을 두른 노인, 링거 거치대를 밀고 온 아주머니, 보호자 팔에 의지한 아이. 그들의 시선은 한 방향을 향해 있었다. 대기실 문에 적힌 단 3글자. 용빈 대기실. 그날 오후 정확히 4시 55분. 예정된 병원 기부음악회. 프로그램에는 김용빈 특별 무대 5분라고 적혀 있었다. 단 5분.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5분이 병원 전체의 공기를 바꿔버릴 거라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진행자 김명준조차도. 사실 이 행사는 원래 조용히 기록 없이 끝날 예정이었다고 한다. 병원 쪽 요청이었다. 공개 방송도 아니고 언론 초청도 없었다.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폐쇄형 무대. 심지어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SNS 업로드 금지라는 말까지 돌았다. 누군가는 그냥 위로 무대 하나 하고 가는 거지 뭐? 라고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 전까지의 얘기였다. 관계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한다. 그날 이후 병원 분위기가 바뀌었다. 말 그대로 바뀌어버렸다. 한번 겪은 사람들은 그걸 -5분의 마법이라고 부른다. 그 마법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 안에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밝혀진다. 1. 갑작스러운 요청, 그 무대. 없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후 4시 40분. 원래 일정대로라면 김용빈은 리허설을 하고 목을 푸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원 쪽 실무진이 급하게 대기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무대 조금만 조정 가능할까요? 통제실 상황을 들은 스태프에 따르면 문제는 한 소아병동 이하의 컨디션 급변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열도 오르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져서 응급처치가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병원 측은 혹시라도 아이 엄마가 공연장에 내려오지 못하면 그 엄마에게 상처가 될까봐 무대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싶다고 한 것이다. 다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나만 못한다는 감정, 그 잔혹함을 걱정한 거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스태프들 사이에서 짧은 정적이 돌았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사람은 예상과 달리 매니저도 아니고 병원 쪽도 아니고 김용빈 본인도 아니었다. 진행자 김명준이었다. 김명준은 그 현장의 사회자였다. 오랜 방송 경험, 적당한 위트, 안정된 톤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걸로 유명한 그 김명준. 그런데 그가 그때 한 말은 전혀 사회자다운 말이 아니었다. 아니요. 취소 안 합니다. 오히려 바꿉시다. 모두가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바꾼다고요? 무대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공연장이 아니었다. 복도였다. 정확히는 중환자실로 가는 복도와 소아병동 엘리베이터 사이, 보안구역 바로 직전. 일반인 출입 제한이라고 적힌 노란 줄 바로 말도 안 되는 제한이었다. 거긴 공연장이 아니었다. 거긴 숨 막히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단 한 사람만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용빈이었다. 가죠. 그 순간부터 이 행사는 원래 대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 무대가 이동했다. 마이크 스탠드? 없다. 조명? 없다. 스피커? 없다. 그냥 작은 포터블 모니터 하나. 무선 마이크 한 개. 그것도 잡음 섞였다. 병원은 이미 긴장 상태라 볼륨을 크게 올릴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도는 사람들로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링거대를 밀었다. 누군가는 산소 튜브를 단 채 조심스럽게 고개만 내밀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의사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팔짱을 낀 채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다. 주저하고 지켜보고 혹시 무슨 일 나면 바로 달려들기 위해 대기하는 표정? 말 그대로 통제된 혼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4시 56분 김용빈이 복도 끝에 섰다.
하얀 병원 조명 아래 눈가에는 살짝 피로가 깔려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할 만큼 단정했다.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다. 환하게 웃지도 않았다. 그냥 아주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용빈입니다. 오늘 잠깐만 같이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복도의 소리가 멎었다. 신기하게도 누가 박수를 치지도 않았다. 환호도 없었다. 그 자리는 콘서트장이 아니었으니까. 자리는 버틴다는 말이 매일 물처럼 쓰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시작했다. 첫 곡,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표정을 바꾸었다. 그가 선택한 첫 곡은 예상 밖이었다. 화려한 히트곡도 아니고 TV에서 불렀던 인기 선곡도 아니었다. 누가 들어도 힘내세요 같은 직접적 위로 메시지도 아니었다. 조용했다. 아주 옛날 분위기의 느린 트로트였다. 숨을 길게 끌었다가 아주 부드럽게 푸는 이 환자의 자는 호흡을 지켜보는 듯한 박자. 가사 중 반복되는 한 줄은 이런 느낌이었다. 괜찮아질 거야. 너무 아프지 않게.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한 중년 여성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 여성은 양손을 입에 갖다 대고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간호사가 곁에서 천천히 등을 쓸어내렸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 같은 눈물이었다.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알아봐줬다는 표정이었다. 김용빈은 눈을 감지도 고개를 젖히지도 않았다. 그냥 그 여성을 똑바로 보고 부리고 있었다. 마치 그 한 사람에게만 노래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켜보던 의료진 중 한 명이 마스크 위로 손등을 올리며 눈가를 훔쳤다. 의료진은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울고 있는 사람 옆에 서 있는 직업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들도 버티지 못했다. 나중에 이 장면을 회상한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김용빈, 이곳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필요했어요. 누구도 그걸 미리 알 수 없었는데, 근데 분명히 필요했어요. 4. 문제의 순간 엄마, 들려? 이 다음이 문제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오늘까지도 병원은 이 일을 내부에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기 직전 복도 안쪽에서 작은 소음이 났다. 의료기기 바퀴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 지금 괜찮으세요? 천천히. 환자실 앞 커튼이 살짝 열렸고 침대 하나가 복도 쪽으로 아주 조금만, 진짜 몇십 센티미터만 밀려 나왔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누워 있었다. 불은 창백했다. 코에는 산소 튜브가 붙어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불안정했다.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용빈 씨, 혹시 여기서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얘가 계속 보고 싶다고 해서. 순간 공기가 찢어졌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모두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예정된 장면이 아니었다. 안전수칙의 경계선이었다. 무대가 무대일 수 있는 한계 지점이었다. 김명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이거 그냥 방송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이벤트 아니에요. 그는 마이크를 꽉 쥐인 채 목소리를 낮췄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냥 영상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집의 하루예요. 그 말은 예정된 멘트가 아니었다. 그건 대본에 없는 사회자의 붕괴였다. 김용빈은 천천히 아이 쪽으로 걸어갔다. 마이크를 입에서 살짝 떼고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낮췄다. 그 후 마이크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실제 목소리로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기계 소리 위로 얇게 깔리는 남자 목소리. 눈동자를 굴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이 떨렸다. 엄마, 들려, 물음표. 순간 모든 게 멈추었다. 아이의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무너졌다. 공주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대로 등을 돌려버렸다. 사회자가 뒤를 돌아오는 장면. 그는 다시는 시선을 들지 못했다. 그 뒤로부터는 사회자가 아니었다. 그냥 거기 있던 한 사람일 뿐이었다. 나중에 그는 말했다. 그날 그 순간만큼은 방송이었으면 안 됐어요. 세상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가족 관만이어야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공포가 있었다. 누군가의 절박한 순간이 플립으로 잘려나가는 그 가벼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공포. 그리고 마지막 5분,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달라졌다. 그 다음은 정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김용빈은 마지막으로 단항곡을 더 불렀다. 단 5분짜리 무대, 마지막 곡. 네, 그 곡에서 그의 목소리는 조금 바뀌었다. 정확히 말하면 무대용 김용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콘서트에서 쓰는 단단한 호흡도, 방송에서 쓰는 안정된 발성도 아니었다. 거칠었고, 약간 달라졌고, 중간중간 가라앉았다. 감정을 눌러 삼키고 또 삼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가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복도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됐다. 의료진들이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팔짱을 싼 의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보호자들은 입을 가리고 있었다. 울음을 참고 있는 사람과 이미 울고 있는 사람이 섞여 있었다. 링거대 바퀴가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다. 심지어 알람음 한 번 울리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정적. 그 조용함 속에 목소리 하나만 떠 있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는 없었다. 아무도 손뼉을 치지 않았다. 조용히 들린 것은 누군가의 쉰 목소리였다. 살 수 있겠다. 그 말은 누가 했는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인지 환자인지 의료진인지 아무도 못 들었다고 한다. 이상하게 모두 들었다고 한다. 똑같이. 그 말은 복도에 떠서 천천히 사람들 가슴 속으로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평동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다고 한다. 분위기 안정. 보호자들 표정 부드러워짐. 불안 언급 감소. 의학적 표현이지만 결국 의미는 단순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조금 덜 무너졌다. 6. 그날 이후 5일 이야기가 봉인됐나? 서울대병원 복도 공연 -5분의 마법이라는 말은 팬 커뮤니티에서도 전설처럼만 떠돌았다. 왜냐하면 공식 영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자료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용빈 측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가수가 아니었다. 무대의 주인공은 병실마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였고 그 순간이 외부 소비의 소재가 되는 걸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전부 비공개로 묻힐 뻔했던 결정적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김명준 때문이었다. 사가 끝난 뒤 김명준은 병원 구석에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고 한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다가 결국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제가 진행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진행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서 이건 못 웃깁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건 방송인에게 거의 금기와도 같은 선언이었다. 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백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날의 마지막 10분은 아예 진행 없이 끝났다. 마이크는 꺼졌고 조명은 켜지지 않았다. 형식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았다. 이것이 바로 김명준이 울었다는 소문과 함께 수개월간 조심스럽게 돌아다녔던 그날의 실제 내용이다. 7. 왜 사람들은 이 장면을 -5분의 마법이라고 부르는가? 그냥 가수가 와서 노래한 게 아니다. 한 시간을 잠깐 멈춘 사건이었다. 원이라는 공간은 늘 급하다. 울음, 호출벨, 응급 카트, 뒷걸음질 치는 보호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섞인다. 거기는 누구도 숨을 깊게 쉬지 못하는 곳이다. 매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공기처럼 떠다니는 곳이다. 그런데 그날 단 5분 동안은 모두가 동시에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박자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누군가가 자기 대신해주는 걸 들으면서 그걸 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이유? 와이로? 그런 말로는 부족해요. 그냥 살겠다는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 5분 동안은 다시 살아도 되겠다고 느꼈어요. 이 보고서는 과장된 팬심도 아니고 홍보성 미담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건 통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기록되지 않은 장면에 대한 재구성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그날 서울대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일은 공연이 아니었다.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단 5분 만에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 순간을 이렇게 부른다. 김용빈의 5분의 마법.